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니엘을 보호할 그들을 찾아가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때도 없고 아무 오늘도 없었으나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안수받아 없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법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것을 왕이 원하는데 눈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 왕에게서 붙이고 내가 바세를 붙이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맹관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될 대로 하루새 없이 지구를 긁고 안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로벌의 의미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글로벌이라 그러면은 세계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는 말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글로벌 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리더라는 말은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더의 개념하고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더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더라는 말은 서양에서 얘기할 때 이 리더라는 말은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앞서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이런 의미가 리더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동양에서의 리더는 지도자라는 얘기죠. 이 동양에서의 리더는 가르칠 지자 길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개념, 활동하고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개념, 활동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지도자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카르 막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카르 막스는 무슨 주의를 만들어냈죠?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카르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닌은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냐면은 무역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말이죠, 서양에서 다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이론으로 나타내가지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이론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그와는 정반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무역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부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또 세계의 경제가 변화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느냐 하면은 이 중상주의 시대, 다시 말해서 검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돈은 정부가 가져야 되고 국민들은 돈을 쓸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쓰라. 다시 말해서 그때는 이 중금주의 시대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폐는 금이 주로 화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금을 개인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가져오더라도 그 금은 개인들이 갖지를 못하고 정부가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부가 가진 금을 개인들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게끔, 다시 말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썼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그게 불평등하다. 왜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 번 돈을 개인들이 쓰게끔 만들어야지 왜 그걸 정부에서 간섭해가지고 써라 마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자유무역의 이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그 자유무역의 이론을 만드는데 그 자유무역의 이론을 만들면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 각 국가가 다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이 아담 스미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사라든지 또 조금 이따가 우리 국사도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국사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모든 나라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또 잠자고 그러는데 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느냐? 다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자유무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의 이론을 어떤 이론을 세웠느냐 하면은 비교생산비 이론이라는 것을 세워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서로 재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잘 만드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든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걸 서로 교환하게 되면은 그러면 두 나라 다 잘 살게 할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신발을 잘 만들면은 열심히 신발만 만들어라. 대신에 일본 사람들이 양말을 잘 만들면은 열심히 양말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물건만 막 만들게 되다가 보면은 기술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신발보다도 더 많은 수의 신발을 만들 거고 일본 사람들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양말보다도 더 많은 양말을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쓰고 남을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나라가 서로 교역을 해라. 그러면 잘 살 거 아니냐. 이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론이 나와서 무역이라는 이론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 이 당시 아담 스미스가 만들었었던 이 이론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가내수공업을 공유하면서 기계공업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국은 물건의 생산량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영국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많이 만든 물건을 미국에 싼값으로 팔잖아.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좋아질 게 아니냐. 대신에 미국에서는 원견을 많이 생산을 하니까 모카이트 솜이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솜이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미국의 솜을 가져와가지고 영국에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이 옷감 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미국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영국 사람들도 부자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와 같은 자유무역의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이 재상들에게 다 호응을 받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세계적인 지도자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이론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와 같은 무역 이론으로 발전이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세 분의 지도자들을 봤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 하면 막스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레닌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진정 어느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 같습니까? 막스 같습니까? 레닌 같습니까? 아담 스미스 같습니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죠. 이 아담 스미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담 스미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아담 스미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가 멸망을 했죠. 패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가지고 넓고 병들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유다에 그냥 내버려두고 전부 똑똑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다가 다음에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유다에서 생활했었던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3번씩 유다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하셨던 그 절도 하고 기도할 것들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그 충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켜나가니까 바벨론에서 당연히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내가 우리 조국 유다를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을 현실화시켜 나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유다 민족에게 좋은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이런 정신이 아담 스미스에게도 전파가 되고 아담 스미스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정령 목표가 뭐냐면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생 중심 대학입니다. 아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건대학에
경영 목표를 생각하면서 아마 저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봐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총장에 이제 취임한 지 한 3년쯤 됐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어렵다는 얘기가 왜 어려우냐면 전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대학인데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자꾸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성장구하니까 반대파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 사람을 모함했듯이 우리 대학 내에서도 보면은 제가 총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싸움이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보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은 이 경영을 하는데 이 경영 자체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학생 중심의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어른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의 대학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학교가 원래 권학임도 잘 지켜가면서 좋은 그런 대학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정말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인재로 클 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은 인사학위 운동이었습니다. 인사학위 운동이요.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사람이 마음이 밝아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글로벌 리더라 그러면은 그냥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글로벌 리더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집단이 됐든 작은 집단이 됐든 그 집단에 유익한 일을 하면서 유익하게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글로벌 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성웅 이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죠. 이 이순신 장군이 그 큰 일을 할 때에 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습니까? 그 모함도 되도 않는 그런 모함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자기 머릿속에 새겨두고 그 머릿속에 새겨둔 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서 보다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구성원이 그 좋은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해 나가면은 그럼 그 집단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집단의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총장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인사의 운동을 전개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장, 이것도 이제 총장이 됐으니까 원래부터 처음에 제가 누구든지 되면 다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한 두서너 달 저렇게 하다 보면 말겠지 뭐. 자,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달이 지나도 그냥 하고 6달이 지나도 그냥 하고 1년이 지나도 그냥 하고 하니까 이건 총장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는 그 앞에서 제가 서가지고 일일이 인사를 했어요. 총장 누구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대면 찍어가지고 그냥 제가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빙둘러서 나하고 악수도 안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우리 처장님들 같이 모셔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회에서 자기들이 유인물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려가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보자. 정말로 이번에 총장은 진짜인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의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도 시큰둥한 반응들이었었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도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개 쳐다보시듯이 이렇게 하던 그 분위기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의 분위기가 얼마만큼 많이 바뀌어졌느냐면요, 총장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저 멀리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외국에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놀러 와서 본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장들이 모건대학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바뀌어졌냐고,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하느냐고, 이 정도의 인사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신입사원으로 뽑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을 합니다. 우리 모건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신들 회사에 데려가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아마 당신들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거다. 당신들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회사 전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계 전체가 바뀌어지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글로벌 리더라 그러면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좋지 못한 그런 욕심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를 지도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22명의 선교사 자녀들께서 이와 같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만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악령이 지배하는 것만큼 내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늘 이 세상에 유익한 것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아담 스미스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사람이고 레닌이라든지 칼 막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악령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선교사 자녀분들께서 해외에서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또 넉넉지 못한 그런 살림살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크게 유익한 그런 인물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장군은 그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면직이 되어버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면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직이 되고 그냥 면직이 된 게 아니라 서울로 호송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고민을 더해가지고 그 고민에 빠져들지 않고 희망을 갖던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어떤 희망이냐 하면은 원균이라는 사람이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패전을 하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군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싸움을 해라. 우리 좁은 소견인 것 같으면요,
아니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디 고문하고 그랬을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왜 나보고 또 가서 그거 싸움하라 그러냐? 기분 나빠서도 안 하겠죠.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그 일념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은 삼군수군 통제사의 명령을 받고 난 뒤에 그 고문으로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군수군 통제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로 가려니까 이미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점령을 해 있는 상태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지름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육로로 남해까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로로 남해까지 내려가는데 일본의 육군들이 자기들과 같이 이순신이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육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미 세상의 민심은 다 바뀌어져가지고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미 왕을 버린 거예요. 이 왕을 버리고 세상 전체가 지금 나라 전체가 어지러웠던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육로로 그렇게 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서 모병을 합니다. 자, 내가 다시 삼군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겠으니까 옛날에 나와 함께 싸움했었던 군사들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발통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몰래 또 이순신 장군은 그 모래 흰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막 불러넣어줍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느라 내가 다시 바다에만 간다 그런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감들도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성병들 옛날엔 중들이 이렇게 싸움 같은 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성병으로 이렇게 참전을 하고 그랬었죠. 이 성병들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한테 와가지고 장군이시여 나에게 의병대장에 그거 하나 써주십시오. 그걸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병장군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한테 가지고 간청서고 막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해에 갔습니다. 이 남해에 가니까 자기가 만들어놨었던 이 거북선도 다 부서져 버렸고 이 원균이 싸움을 할 때 이 영남 지역에 영남시도에 우군 통제사가 있었는데 이 우군 통제사가 싸움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면서 배 13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싸움할 때 들어갔었던 배는 다 부서지고 없고 이 도망갔었던 배 13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척의 배를 끌고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량해전을 하는데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이 이순신 장군의 마음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말이죠 유명한 그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요. 이 고도 헤이치로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9일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이순신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역사에서 이렇게 평을 하는데 이 고도 헤이치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순신 장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지만 자기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자기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거죠. 이 위대함이 바로 이 글로벌 리더가 바로 탄생한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희생정신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라는 이런 거북 철갑선을 만들었었던 배경은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같은 철갑선을 만들어냈는데 이 철갑선은 자기 혼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장군이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일본의 배를 우리가 격파할 수 있게 되냐. 그 당시에 일본의 배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빨랐는데 대신에 이 속도가 빠른 대신에 내부의 구조가 그렇게 견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장군이 그 기술자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낸 게 어떻게든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배는 부딪히면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럼 부딪혀서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부서질 수 있게끔 우리가 배를 만들자. 그 배가 바로 뭐냐면은 거북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빨라가지고 이 그냥 배인 것 같으면 옆에 와가지고 뛰어넘어와가지고 이 육박전이라고 그러죠. 이 육박전에 굉장히 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육박전에 능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우리 배에 옮겨오지 못하도록 거북선 위에 이렇게 덤을 만들었죠. 거기다 대고 쇠못을 박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거북선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거북선 안을 볼 수가 없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북선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 거북선이 떴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리면 이런 형태의 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장군이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 총이라는 거예요. 총. 그 당시에 이 조총을 보면 일본 애들은 총구가 길어가지고 좀 멀리 나갔는데 우리 총은 총구가 짧아가지고 이게 멀리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구가 기니까 소리가 좀 큰데 우리는 여기 짧아가지고 소리가 약하니까 우선 소리를 듣고 그 큰 소리에 우리 이 수군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걸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구를 길게 우리가 만들자. 그래 총구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총도 일본의 총 못지않게 그렇게 예수님 장군이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예수님 장군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소통이죠. 소통. 이와 같은 그 소통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계가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그런 이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외국에 가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역사 공부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 강의는 이 정도에 마치고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 영화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